자, 봅시다. 어디냐면, 일단은 11쪽. 자,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가 각각 집단의 관습과 개인의 품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므로 도덕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용하고 윤리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도덕이 한 구체적 개인이 실존적으로 선택한 개인적 행위 원칙이자 규범이라면 윤리는 한 추상적 인간 집단이 규정한 행위 원칙 규범할 수 있다. 마찬가지 개인적과 사회적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 윤리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되죠. 과거와 현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덕은 언제나 개인 차원의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아니지. 지금 바뀌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갑이 얘기하는 건 과거에는 도덕이 집단의 관습이었어. 됐나요? 근데 지금은 도덕이 개인적 수준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개인 차원의 규범이 의미할 뿐이다. 이거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도덕은 윤리와 달리 집단적 행위의 규범이다. 도덕이 개인적 행위 원칙의 규범이라고 했잖아. 안 되지? 그 다음에 갑과 도덕과 윤리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됐나요? 그러면 기억하고 리얼이니까 2번. 자, 2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사의 다양한 윤리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갑이 뭐냐? 갑을 명조 있고 저기 선생님이 현대사의 다양한 윤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이 과학기술로 인한 윤리 문제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명윤리, 선거관윤리, 사회윤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뭐야? 응용윤리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은 갑 되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등장하는 윤리 문제들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니고 응용윤리학이 되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현대사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은 불필요한. 응용윤리학은 학제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갑을 해서 1번. 3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윤리학의 기본을 가지고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삶의 문제를 도덕적이게 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학 응용윤리학. 그러면 이 새로운 윤리학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야기된 문제까지도 폭넓게 다룬다. 그래서 기억이 응용윤리학이면 도덕적인 본질과 원리의 탐구를 핵심까지 하는 건 이론규범윤리학이지.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거 메타윤리학이지. 도덕적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적용해 분석하는 거 메타윤리학이지. 4번에 다양한 삶에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적 규칙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는 거 규칙의 체계는 뭐야? 이론윤리학이지. 됐습니까? 자, 4번. 가나윤리학의 핵심 가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도덕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삶의 길잡이로 제시해야 된다. 이를 위해 도덕 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뭐야? 이론윤리학이네? 자, 그래서 도덕 원칙과 이론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 가가 이론규범윤리학이고 나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다. 언어 분석하는 거 뭐야? 메타. 그치? 자, 그래서 왜냐면 좋다라는 윤리학의 기본 용어가 바란다로 정의되면
윤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의 축소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메타 윤리학이고. 그럼 도덕 규범을 객관적 사실로 설명한 거는 객관적 사실로 설명한 건 뭐야? 기술 윤리학이지. 됐나?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정리한 맞지?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정리한 또 마찬가지 이론 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현실의 윤리 문제에 실천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거 응용 윤리학이고, 가와나 윤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서 도덕 판단 기준은 누구냐? 이론 윤리학이 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나가 아니고. 자, 5번.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구조, 즉 도덕 언어와 진술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메타윤리학의 입장인 거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개인의 도덕적 경험과 사회의 도덕 규범에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뭐라는 점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 얘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논리 구조와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 이렇게 파악하는 거니까. 그러면 행위의 옳고는 판단 도덕 원리를 정리한다는 점을 강구한다라면 이론 윤리학이 할 비판이고, 도덕적 관습과 행동을 실증적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간과하는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 성립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 검토해야 된다. 되죠. 그래서 3번. 그 점을 간과한다. 맞죠. 그 다음에 윤리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실천 해결법을 마련하는 중요하다는 메타윤리학이 할 얘기지.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환경 및 생물윤리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도 응용윤리학이 할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게 되는 대로 보는 것은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근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돼 있고 이것 등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보완한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그럼 이건 뭐야? 중용에 대한 얘기지. 회사에 알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야. 자, 봐봐. 뭐냐면 어떤 게 중간인 게 있고 왜 이거는 과한 거야. 그럼 지나친 거지. 모자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건 딱 가운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쪽에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가 덕이야. 근데 이 덕이 심하면 만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비겁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사자한테 내가 칼 들고 있다고 사자가 막 나한테 덤비러 와. 근데 칼 들고 있다고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럼 만용인 거지. 과하네. 그때는 도망가는 게 용기인 거야. 뭐 도망가보자 죽겠지만. 자, 근데 길거리에서 저기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삥을 뜯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비겁한 거지. 그때는 혼내는 게 용기라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중용이란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야. 됐나?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곧 최고선이다는 누가 할 얘기지? 공리주의지.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그치 에피쿠르스랑 이런 사람들. 근데 너 윤사를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스토아파, 그다음에 이성주의, 칸트 이렇게 해서 내가 소크라스 익한다라고 외우라고 해요. 그럼 반대되는 애들이 소피스트, 얘네들 반대가 소피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칸트 반대가 공리주의거든.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냐? 스푸트어파의 에피쿠로스야. 그래서 얘네들이 쾌락주의야. 오케이?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면 용기의 덕을 지닐 수 없다. 아니죠. 저 어디 갔냐? 저 사자한테 도망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품성적 덕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중용을 습관할 때 이룬다.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저 용기라는 덕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디귿되고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치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중용의 상태다. 그러니까 중용의 상태가 되니까 품성적 덕이 완성된다는 얘기야. 위에서 뭐라고 했어?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중용을 습관화하면 품성덕이 형성된다고 했잖아. 예, 그죠. 그러면은 중용의 상태가 그러니까 품성덕을 갖췄으면 중용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같은 말인 거야. 예. 이해돼? 예. 자, 그래서 어디였냐? 3번. 됐나? 그래서 윤사를 하고 나서 생륜하면 무지하게 쉬워져요. 거꾸로 생륜했다고 윤사하는 애들은 미친 거야. 왜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윤사는 철학이야. 생일은 뭐예요? 생일은 뭐예요? 생륜은 쉽게 말해서 그걸 우리 생활에 응용하는 거지. 근데 윤사는 걔네들이 뭔 얘기했나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역사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뒤에 나오는 이제 유교윤리 같은 경우도 성리학, 양명학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동양 것도 다 배워요? 그럼. 독일나 이런 거? 그럼. 어. 골 아파요. 그래서 애들 뭐 하지 말라 그래. 자, 7번.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공인신중절은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돼. 너의 주장을 3단 논법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 같겠네.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소존재가 있고 결론이 있고.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게 뭐겠어? 태아는 무고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가겠지. 그지? 무고하고 그러니까 니을은 인공인은 낙태니까 낙태는 허용되면 안 된다 이거겠네. 자, 그러면 기억 단계에서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단계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 정한다. 니은 소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는 인공임신중절은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다 가 들어가야 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 단계에서는 도덕 원리가 결론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미음에서 인공인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야 한다. 맞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잠깐만, 디귿에는 3번에 디귿에는 인공인중절은 무고한 인간이 태아를 죽이는 행위다 들어가야 된다. 맞잖아. 그 다음에 미음에 인공인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들어간 거 맞죠? 2번이 안 되는 거. 2번이 안 되는 거. 2번. 4번은 되나? 이을 단계에서는 도덕 원리가 결론이니까 단원 입장에서 수용돼서 검토해야 된다. 맞지? 니은 단계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 전개한다. 참 거짓 구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년제는 그냥 어떤 사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번이 되네. 자, 8번.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뭐에게 학업에 실패했다며 탄식하는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으니 아직 학업에 실패했다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이치에 어긋나 있어 마치 배우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며 이치를 타고 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흐트러뜨리지 않는 자세, 늘 깨어있는 태도를 지니는 공부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 아직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깊이 살피되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조급하게 헤아리며 단기간 내 성과 기대서 안 됩니다. 배움은 온전히 자신이 될 때까지 평생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성찰이죠 이거. 자, 그러면은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이치를 탐구한다. 있나? 저기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배움은 삶의 정관에 지속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저기 평생을 노력해야 한다. 되지? 그 다음에 자신에게는 고집하기보다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거 있었죠? 어디냐? 뭐 집중하고 흩어지지 않는 자세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하구성은 짧은 시간 얻었으면 깨달아야 한다. 맞죠? 보자. 2142 3344. 10번 틀렸는데? 4번. 7번. 자, 니은 단계에서는 참고적 구분하고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 그러니까 사실을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 전개한다. 그러면 4번에 리을 단계에서는 결론이잖아.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수용돼서 검토해야 한다. 아니죠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도덕 원리는 어디 나와 있어? 대전제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회장님 이미 그거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제이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쪽에 다음 가상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니다. 극기복례.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모두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에 이거는 유교죠. 자, 인을 실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관직을 맡는 이상사회 모든 사람 아니에요. 그 맹자가 얘기하기를 군자가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고 대인이 할 일이 있고 다 따로 있다고 했잖아. 자, 그다음에 사회규범은 도덕적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없다. 아니죠. 이 양반이 지금 인과 예는 규범인 거잖아. 됐나? 그 다음에 좀비 친소의 구별 없이 아니에요. 유교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없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이거 뭐라고 그래? 주기. 주기 아니. 주기 아니. 수기 아니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수양하고